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4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자면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어딜까요? 공식적으로 주권을 인정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는 바티칸 시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북서부에 있는 가톨릭 공화국으로 2013년 기준 839명의 인구가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나라의 면적은 0.44 제곱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시간 정도 걸으면 이 나라 전체를 둘러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근데 이런 작은 나라에 독자적인 금융기관, 정부의 강요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화폐를 유로로 사용하지만 1999년까지 바티칸 리라라는 복자화폐를 사용했을 정도죠. 이번엔 비공식적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시랜드 공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은 해상 요새를 짓게 되는데요. 전쟁이 끝나면서 이 거점 요새들은 방치되게 됩니다. 1967년 9월 2일 영국 육군 소령이었으며 해적 방송의 운영자였던 패디 로이 베이츠가 영국 영해 밖에 존재하는 이 요새의 독립선언을 발표하며 이 요새를 시랜드로 이름지었고 자신이 국왕 로이 베이츠 1세라고 명명했죠. 물론 이 나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나라는 없지만 시랜드 달러라는 화폐도 있으며 자체 축구 국가대표팀도 있다고 합니다. 2002년 기준 인구 27명의 나라 시랜드 공국, 돈만 주면 백작자기를 살 수 있다는데 기회가 된다면 구매해보고 싶네요. 두 번째 잡지식, 음료수 캔의 점자. 음료수 캔 뚜껑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음료수 유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과학적인 장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라고 합니다. 이 캔 한번 보세요. 이 점자를 해석하면 음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음료수에 적힌 점자에는 정말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탄산음료든 주스든 이온음료든 구분 없이 음료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각장애인 입장으로서 지금 이 냉장고는 탄산음료, 주스 등이 구분되지 않고 모두 단순히 음료로만 보인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 들어 탄산음료의 점자를 단순히 음료로 표기하지 않고 탄산으로 표기하는 등의 행보가 있지만 이왕 점자 만드신 거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이 음료가 어떤 음료인지 알려주게끔 점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잡지식, 피클이 울퉁불퉁한 이유. 피클은 오이를 식초, 설탕 등에 절여 먹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자를 시켜 먹거나 햄버거에 들어가 있는 피클을 보면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양새를 띨까요? 그 이유는 피클을 햄버거에 넣어 먹기 시작하면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용 피클을 생산 판매하던 블라식이라는 회사의 직원들은 햄버거를 먹을 때 피클이 빠져나오는 것을 개선하고자 노력했고 차량용 타이어의 홈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피클의 홈을 파서 마찰력을 높여 미끄러짐을 최소화하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되죠. 그렇게 홈이 파여진 피클은 정식으로 특허 출원까지 되었고 아이디어 상품으로 인정받는 쾌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DNA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잡지식, 악어도 꼬리가 재생된다. 도마뱀은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의 꼬리를 자르고 도망갑니다. 본래의 꼬리만큼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잘린 꼬리가 다시 자라나곤 하죠. 근데 이 재생 개념이 도마뱀보다 훨씬 큰 파충류인 악어에게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디 수, 미국 애리조나대 생물학자 등이 미시시피 악어를 조사한 결과 젊은 미시시피 악어의 경우 잘린 꼬리를 몸 길이의 18%인 23cm까지 재생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물론 악어의 재생 관련 해부학 및 조직학적 조사 결과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 세계의 모든 악어가 미시시피 악어처럼 꼬리가 재생되는지 확답드릴 순 없지만 성체가 되면 4m가 넘어가는 초거대 파충류 또한 이런 재생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 신기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다섯 번째 잡지식, 원화는 W, 엔화는 Y. 근데 달러는 왜 S? 대한민국의 화폐단위 원, W로 시작하기에 원화는 W로 표시됩니다. 일본의 화폐단위 N, Y로 시작하기에 Y로 표기되죠. 유럽의 화폐단위 유로 역시 E로 시작하기에 E로 표기됩니다. 근데 미국의 화폐단위 달러는 D로 시작하는데도 왜 이런 S 모양으로 표기가 될까요? S는 달러의 발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S는 로마 제국의 금화 솔리두스의 첫 글자이며 여기서 나온 S로부터 달러라는 기호를 만들었다고 하죠. 영국의 돈인 파운드 역시 P로 시작하지만 L 모양의 파운드를 쓰죠. 이는 로마 제국에 대한 동경에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L은 고대 로마의 무게단위 리브라의 첫 글자 L의 필기체로부터 나온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서 깊은 표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섯 번째 잡지식, 개구리도 이빨이 있다. 개구리를 보면 미끄덩하게 잘 빠진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빨 같은 건 전혀 없는 느낌이죠. 신기하게도 개구리에겐 이빨이 있습니다. 위턱의 가장자리에 작은 턱니가 나란히 있죠. 물론 먹이를 씹는데 이 이빨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꽉 붙잡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해요. 물론 아프리카 황소개구리 같은 먹이를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 별종개구리도 있지만요. 일곱 번째 잡지식, 기가 막힌 복권 당첨 사례. 노스캐롤라이나 레스터에 글렌다 블랙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매주 로또 티켓을 구매했죠. 하지만 당첨 빈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보고 그녀는 로또와 같은 복권을 사는 것 자체가 돈 낭비라고 판단. 남편에게 이는 돈 낭비라고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 그 자리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밀리언스라는 긁는 복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 봐 꽝이잖아 라는 상황을 기대하고 그 복권을 긁었는데 무려 100만 달러에 당첨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12억 원 정도 되겠네요. 와, 집에서 남편이 생색 좀 냈을 것 같은데요. 여덟 번째 잡지식 알부칠의 본래 용도. 그 알부칠 있죠? 이병이라 불리는 구내염 또는 혓바늘이 나게 되면 발랐을 때 소리 나게 하는 그 빨간 약, 순간적으로 목숨에 위협이 있을 정도의 고통을 선사하지만 약발이 끝내주는 약입니다. 근데 이런 알부칠이 본래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는지 아시나요? 산부인과에서 처방하는 질내염증 치료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질내와 생체적으로 비슷한 점막인 입안, 구내염과 혓바늘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지금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덤으로 알부칠을 발랐을 때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염증 부위, 괴사한 부위를 화학적으로 화상을 입혀 탈락시키는 것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생사를 화학적으로 지지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 아픈 거예요. 이러한 원리로 치료를 이끌어내는 것이기에 절대로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알고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들이 세상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미있는 사실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 매일매일이 기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몰사신잡 컨텐츠 응원 부탁드리며 잡지식 제보나 주제 제보는 이쪽으로 부탁드릴게요.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참알람은 이만 물러갑니다. 매번 되뇌지만 아깝지 않은 그 말,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해요. 뿅!